아는 만큼 들리는 클래식 8차시. 안녕하세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음악점역사 홍지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공한 파이프 오르간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종소리라는 제목의 오르간 곡이 연주되고 있는데요. 잠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추억의 학교 종소리가 생각나는데요. 프랑스 20세기 오르가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루이스 비에르는 프랑스 노틀담 사원의 오르간 재건축을 위한 모금을 위하여 영국에 연주 여행을 가게 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흘러나오는 종소리를 듣고 이 곡을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단 4개뿐인 종소리음을 모티브로 참 멋진 곡을 만들었네요. 파이프 오르간은 유럽의 성당이나 교회의 벽면에 위엄 있는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굉장히 신성하고 압도적인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이프 오르간의 반주와 함께 성당에 울려 퍼지는 합창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모차르트 레퀴엠 D단조는 가장 뛰어난 교회 음악 중 하나로 꼽히는 곡입니다. 모차르트가 이 곡을 작곡하던 도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고요. 사후에 모차르트의 제자인 쥐스마이어가 모차르트가 남긴 스케치를 토대로 곡을 완성하였습니다. 레퀴엠은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곡을 말하는데요. 모차르트는 이 곡을 작곡하는 동안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기에 자신의 작곡 기법을 모두 쏟아부었다고 전해집니다. 레퀴엠 D단조는 모두 8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3번 곡 눈물의 날이라는 뜻의 라크리모사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작품이자 특히 비극적인 분위기의 곡입니다. 하지만 고귀함이 넘쳐 흐르는 듯한 선율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럽의 성당에 앉아있다 상상하시며 감상해 보실까요?
파이프 오르간은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지만 그거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파이프 오르간으로 기네스에 등재되어 있는 오르간이 바로 우리나라 여수에 있습니다. 1980년대 동양 시멘트의 원기둥 모양의 커다란 시멘트 저장고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여수시가 높이 56m에 달하는 이 저장고를 전망대로서 새로 단장하고 그 둘레를 오르간의 파이프로 둘러 전망대 건물 자체가 커다란 오르간처럼 된 것입니다. 이것이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 때 공개된 스카이타워 파이프 오르간인데요. 그 소리가 최대 6km까지 전달된다고 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주말마다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를 들려주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 여수에 가시게 되면 한번 들러보세요. 오케스트라만큼 다양한 음색과 가장 광대한 음역을 자랑하는 악기가 파이프 오르간인데요. 건반을 통해 파이프를 울려 소리를 내는 건반악기이자 관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건반은 보통 2~3개 이상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오르간은 7단 건반까지 있고요. 스탑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음색 버튼이 달려 있어서 연주 중에 스탑을 바꿔가며 연주하게 됩니다. 또 다른 건반 악기와 큰 차이는 발건반인 페달이 있다는 점입니다. 발건반은 오케스트라의 콘트라베이스나 튜바처럼 낮은 음역대의 음정을 큰 소리로 연주할 수 있어서 오르간 음악을 더 꽉 차고 웅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오르간 전공이지만 대학 입시 실기시험은 피아노로 보았습니다. 피아노와 오르간 중에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입학하고 보니 오르간 입학 동기 12명 모두 피아노로 시험 보고 들어온 오르간 초보생들이었어요. 입학 후에 오른손 따로 왼손 따로 발 따로 흘러가는 선율을 한꺼번에 연주해야 하는 오르간 곡을 마주하고는 우리들은 멘붕에 빠진 몇 개월을 보냈었습니다. 이걸 계속해야 하나, 할 수는 있는 걸까? 많이들 고민했는데요. 듣자 하니 오르간 전공으로 입학하면 처음에 다들 겪는 일이고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오르간의 매력에 흠뻑 빠진다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그랬습니다. 이번엔 바흐의 오르간 곡 중에 페달 솔로가 길게 등장하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시작 45초 지점부터 약 1분간 발로만 연주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손으로 연주하는 것 못지않게 연주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어요. 바흐의 작품 번호 564번 중 토카타 들어보실까요?
오르간을 이야기할 때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의 600개의 기악 작품들 중 절반에 가까운 작품이 오르간을 위한 것일 만큼 바흐의 작품 세계에서 오르간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이번에도 바흐의 작품을 들어보실 텐데요. 이 곡 도입부의 선율이 강렬해서 영화 음악이나 드라마의 삽입곡으로 또 예능 프로그램의 효과 음악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카타와 푸가 디 단조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바흐에게 이런 정열적인 면이 있었던가 깜짝 놀라게 하는 곡입니다. 그러나 바흐의 곡들이 그러하듯 음표 하나하나는 모두 완벽하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바흐의 오르간 연주를 듣는 이들은 그의 즉흥적인 페달 테크닉에 놀라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두 발은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페달 위를 날아다녔다라고 하면서요. 이 시절 바흐는 이미 오르간의 거장이었지만 혈기왕성한 젊은이이기도 했습니다. 시원찮은 오르간 연주자에게 가발을 벗어던지며 차라리 구두 수선공이 되는 게 낫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성의 없이 연주하는 연주자를 모욕했다가 칼을 뽑아들고 싸운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토카타와 푸가 디 단조 중 토카타 부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분위기의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와 오르간이 함께 연주하는 핸델의 오르간 협주곡 제13번인데요. 이 곡은 새소리가 묘사한 대목이 들어가 뻐꾸기와 나이팅게일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뻐꾸기 소리가 나오는 이 악장을 들려드릴게요. 오르간이 이런 소리도 내는구나 신선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곡 중간부터 작은 소리로 노래하는 뻐꾸기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악기를 제작하는 사람을 메이커라고 부르는데요. 파이프 오르간을 만드는 사람은 메이커라 하지 않고 빌더라고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의 파이프 오르간은 8,098개의 파이프, 높이 11m, 폭 7m, 무게 45톤에 이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오르간은 28,482개의 파이프에 무게가 287톤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르간은 만든다고 하지 않고 빌드,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파이프 수가 많을수록 또 종류가 많을수록 플루트, 오보에, 트럼펫 등 많은 악기의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래서 독주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건반을 눌러서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은 신디사이저 같은 악기로도 가능하지만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는 수백 개, 수천 개의 파이프를 통해 실제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울림은 다른 악기로 흉내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했을 때 파이프에서 나오는 공기가 몸으로 전해져서 압도되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파이프 오르간은 영원히 모든 악기들의 제왕일 것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오르가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샤를 마리 비도르는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함을 잘 드러내는 곡을 여러 작곡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작품들에 소나타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고 오케스트라 곡에 사용하는 이름인 교향곡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연주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르간을 위한 교향곡 5번의 마지막 악장인 토카타입니다. 이 곡은 비도르 음악의 정점이자 파이프 음악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정말 한 명이 연주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화려한 연주인데요.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아는 만큼 들리는 클래식 1차부터 8차까지의 모든 시간이 끝났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음악점역사들이 그동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좋았던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의견들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